뭐 어떤 사람은 11자 걸음을 걸어라, 어떤 사람은 일자 걸음을 걸어라. 걸음걸이가 잘못됐을 때 어떤 면이 무릎을 가장 손상시키느냐. 바르게 걷는 거라는 건 다리 사이 간격을 좁혀야 돼요. 그런데 절대 안짱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어떤 걸음이냐? 안녕하세요, 박정환 의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여러 가지 이렇게 영상들을 좀 보다 보니까요, 이 걸음걸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장하는 내용이 좀 각양각색이더라고요. 근데 공통적으로는 팔자 걸음은 나쁘다, 팔자 걸음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11자 걸음을 걸어라, 어떤 사람은 일자 걸음을 걸어라, 또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걸을 때는 11자 걸음이 많고 빠르게 걸을 때는 일자 걸음이 많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예쁜 이제 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걷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지금 혼동되는 면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걸음걸이가 중요한 이유는 퇴행성 무릎 관절 질환이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걸음걸이를 잘못 걸으면 누적이 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빠르게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부터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걸음걸이에서 무릎을 나쁘게 막 바꾸는 그런 주요한 가장 나쁜 요소를 안다면 바른 걸음걸이가 어떤 건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이 바른 걸음걸이를 알기 위해서는 걸음걸이가 잘못됐을 때 어떤 면이 무릎을 가장 손상시키느냐, 나쁜 요소를 찾는 건데, 그건 바로 우리 다리, 대퇴골이라고 하죠. 허벅지. 이 대퇴골이 걸을 때 내회전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걷다 보면 뭐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 다리가 풀린다라고 하죠. 그래서 무릎뼈가 갑자기 안으로 탁 쏠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다리의 심한 내회전입니다. 이런 내회전을 막아주는 것은 엉덩이 근육입니다. 엉덩이 근육.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다리가 안쪽으로 회전을 하는 걸 내회전이라고 하고, 바깥쪽으로 돌리는 것을 외회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외회전 근육이 둔근이라는 얘기죠. 이런 둔근이 약해졌을 때 다리가 내회전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내회전이 일어나면은 무릎 관절에 꼬임이 발생을 하고 내측 연골의 손상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아무리 안 걷는다고 해도 2000걸음은 걷거든요. 걸을 때마다 내회전이 자꾸 일어난다면 연골이 손상이 많겠죠. 그래서 이 내회전을 생각을 한다면 안짱걸음이라고 하죠. 발자국이 이렇게 안쪽으로 도는 이 걸음은 그 자체로 내회전을 만들기 때문에 무릎에 아주 안 좋은 나쁜 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팔자걸음은 왜 나쁘냐? 팔자걸음은 그러면 바깥쪽으로 외회전 시키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하는데, 팔자걸음은 사실 어떤 의미도 내포하고 있냐면 다리를 벌리고 걷는 것도 내포를 하고 있어요. 다리를 벌리고 무릎과 무릎 사이, 발바닥과 발바닥 사이가 벌려서 이렇게 걷는 것을 팔자걸음이라고 하는데, 이 팔자걸음 또한 이 골반과 이 다리 간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강을 건너는 다리로 얘기하면 다리가 길수록 안정성이 좀 취약하잖아요. 짧은 다리는 튼튼하고, 그것처럼 걸을 때 이렇게 다리를 벌려서 걷는다면 내측으로 쓰러지는 힘과 내측으로 회전하는 힘이 더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자걸음도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팔자걸음은 장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울퉁불퉁한 곳에서 넘어지지 않게 걸으려면은 다리를 자연히 벌리고 방향도 바깥쪽으로 걷겠죠. 이렇게 걸을 때는 팔자걸음을 걷는 것이 이 무릎의 안정성이나 뭐 부상을 막는, 넘어지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겠지만, 잘 닦여져 있는 도로에서, 우리가 도시에서 생활을 하거나 실내에서 생활을 할 때 잘 닦여져 있는 곳에서 걸을 때 팔자걸음을 자꾸 걷는다면은 무릎의 내측으로 쓰러지는 내회전력을 자꾸 증가시켜서 무릎 관절에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바르게 걷는 거라는 건 다리 사이 간격을 좁혀야 돼요. 그런데 절대 안짱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어떤 걸음이냐? 일자 걸음인데 뒤꿈치 길이는 일자 걸음이고, 엄지의 방향은 8에서 12도 정도 바깥으로 건 팔자 걸음이에요. 일자도 아니고 팔자도 아니고 당연히 11자도 아닌, 그러면 뭐냐? 제가 제시해드리는 거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입자 걸음입니다. 입자 걸음. 입자. 드립자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예, 드립자. 그래서 뒤꿈치 길이는 일직선으로 걷되 엄지의 방향은 바깥으로 걸어서 마치 한자로, 예, 들입자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런 걸음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발등을 확실하게 들어 올려서 보폭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엉덩이 근육을 쓰고 둔근이 강화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끼발가락을 꼭 쓰셔야 됩니다. 새끼발가락은 이렇게 다리를 모았을 때 새끼발가락이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발을 이렇게 자꾸 벌려서 발가락을 벌리는 연습도 하고 걸을 때 발가락을 확 벌려서 이렇게 걸으셔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걸음걸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입자 걸음을 걸으시면은 우리가 무릎의 가장 나쁜 요소인 내회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제가 논문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논문에 제시된 이제 내측 외치 깔창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내측 뒤꿈치에서 내측이 올라와 있는 것이죠. 뒤꿈치에서 내측이. 그리고 이 B라고 하는 데는 논문에 나오는 이 B는 뒤꿈치가 평평한 일반적인 깔창인데요. 이 내측이 올라와 있다면 발이 걸을 때 내회전되는 것을 이쪽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바른 걸음과 함께 이 내측 웨지 깔창을 잘 껴주신다면 내회전을 거의 확실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소가 외회전력을 해주는 이 엉덩이 둔근을 강화해주는 거겠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바르게 걷고 뒤꿈치 길이는 붙어있고 엄지 방향은 바깥쪽으로 해서 입자 걸음을 잘 걷고 이렇게 내측 외측 깔창을 껴서 내회전력을 확실하게 줄여주고 세 번째로 이 엉덩이 근육 둔근을 강화해 준다면은 우리가 퇴행성 질환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무릎을 위해 할 수 있는 엉덩이 강화 운동은요, 다음 시간을 통해서 제가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걸음걸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